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하며 찾은 진정한 나의 저자 이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여행을 엄청 많이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행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혼자 여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해운대로 우연치 않은 기회에 혼자 떠나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 그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바다 냄새, 그다음에 바다 내음, 그다음에 사람들의 소리,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제 그 이유가 아마 제가 혼자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게 바다를 만끽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기점으로 제가 이제 치안이 좋다는 홍콩을 시작해서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혼자 여행을 하면서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게 내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집중하고 또 여행을 더욱더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글쎄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매개체로 여러분들에게 여행에 대해서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저는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내면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이제 여행짐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다니게 되는데요. 그 여행짐이 간소화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짐이 있을 텐데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요. 여행짐이 너무 적어서 호주에 입국을 못할 뻔했습니다. 입국 심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저의 여행짐을 보더니 아니 2주 동안 여행을 하는데 짐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냐, 아무래도 수상하다. 여행 온 목적이 뭐냐, 직업은 뭐냐, 어디에 숙박하냐, 계속 묻더니 그걸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저의 짐을 다 꺼내서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호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짐이 이제 적게 여행을 다니는데요. 그렇게 다니기 위해서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도 틈틈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들이 당연히 많고 저의 욕구에 온전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혼자 지내기가 쉽지 않죠.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이 사람은 뭘 먹고 싶을까? 이런 고민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의 내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여행을 통해서 뭐 편견을 깨트리는 경험,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공유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의 첫 해외여행지는 대학생 때 방콕이었습니다. 저의 당시 이제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급하게 패키지 여행이 나왔다, 우리 떠나자고 해서 급하게 떠나게 됐는데요. 그 여행지에서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벌써 많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곳에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머리 위에, 아이들 머리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성시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새벽사원이라는 곳에 입장을 할 때도 민소매를 입으면 안 되고 뭐 슬리퍼를 신어도 안 되고, 그런 저희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건 틀린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공유하고 싶은 저의 경험은 여행을 통해서 제가 용기를 갖게 됐던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여행을 계획해서 떠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급하게 여행을 가다 보니 이제 추석 연휴나 이럴 때 여러분 항공권 구해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어때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구하기도 일단 힘들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부득이 후쿠오카라는 곳 아시죠? 네, 후쿠오카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됐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핸드폰 하나, 여권 하나 들고 이제 가게 됐어요. 아니 그런데 배를 타고 후쿠오카에 도착을 하니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에 검정색 화면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어떤 버튼 눌려도 핸드폰이 먹히지를 않아요. 여행지에 혼자 도착했는데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타국에 혼자 아무 계획 없이 왔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은 집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당시에 집으로 돌아가긴 너무 싫었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핸드폰 대리점도 가보고 뭐 다음 주변에 도움도 요청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반나절이 흘러버렸어요. 그때 든 생각이 이렇게 가다간 나의 4박 5일 동안의 여행이 망하겠다 싶어서 저의 특유의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이참에 내가 아날로그 여행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날로그 여행을 그렇게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일본에서 손짓, 몸짓, 발짓 다 써가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험도 했고 그다음에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을 찾아가는 경험도 했고 이런 용기는 제가 그런 여행이 아니었다면 제가 갖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여행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던 경험은 정말 많은데요. 이제 그중에 기억에 남는 가장 크게 남는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치안이 좋다고 유명한 마카오 다들 아시죠? 마카오로 떠났을 때인데요. 저는 이제 여행의 주된 목적이 맛있는 집,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마카오에서 유명한 맛집이 있어서 이제 그곳을 가려고 나섰는데 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어서 지나가던 분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우리 집 근처인데? 라면서 내가 거기까지 바래다 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됐는데요. 마카오 혹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스비를 10,000원을 지불하면 잔돈을 거슬러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동행하던 분에게 내가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잔돈으로 좀 바꿔줄 수 있겠냐 라고 했더니 그냥 내가 교통카드로 돈 내줄게 라고 하면서 교통카드로 제 것까지 버스비를 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녁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러고 같이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이제 갈 때가 돼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강하게 저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내주시더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그걸 했더니 여기는 이 마카오는 내 땅이니까 내가 너에게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중에 마카오를 떠올렸을 때 나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따뜻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감사한 경험이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에 옐로우 나이프라는 시골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도 혼자 여행을 갔었는데 겨울에 갔더니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심심해서 뭐 하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고민하다가
캐나다에서 이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옐로우 나이프라는 시골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곳은 온도가 영하 37도예요. 여러분 영하 37도인 곳 가보셨나요? 그곳에 도착하면 눈이 잘 안 깜빡여져요. 눈물이 얼어서 눈이 이렇게 잘 안 깜빡여지고 입김도 얼고 그래서 머리카락 주변으로 입김들이 얼어서 하얗게 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제가 이제 옐로우 나이프가 정말 시골이라서 대중교통도 없고 그러다 보니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제가 걱정됐는지 어디 가냐고 물으시면서 내가 차로 태워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제가 이제 가고자 했던 건물로 그 얼음으로 만들어진 건물 투어하는 곳으로 도착을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감사한 마음을 표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건물 투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저를 태워다 주셨던 할머니가 여기 그 한국 여자애 어디 있어 하고 저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새로 산 검정색 장갑을 사서 저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에 악수하고 내릴 때 차가웠던 손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시간이 꽤 지났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경험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경험하기 힘들었던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을 공유를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저의 특별했던 경험 궁금하시죠? 네, 안 궁금하신가 봐요.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제 결혼식을 2019년 9월 27일에 그 코로나 터지기 거의 직전이죠. 결혼식을 했는데요. 괌이라는 곳 아시죠? 그곳에서 양가 부모님,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남편이 뭐 외국인이냐라고 할 텐데 아니요, 한국인입니다. 제가 남편과 프라하라는 곳에서 웨딩 사진 촬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웨딩 사진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 촬영해 주시는 기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결혼식에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소비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던 저라서 남편이랑 이제 그때 더 강하게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는 양가 부모님 모시고 이제 해외에서 결혼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괌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변에 혹시 해외에서 결혼식을 한 분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이제 간혹 가다가 있더라도 대부분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결혼식을 하거나 그런데 저는 남편과 직접 모든 것 다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시작하기 한 2, 3일 전쯤에 먼저 남편과 떠나서 괌을 둘러보면서 우리 어디서 결혼할까 찾아서 마음에 드는 결혼식장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숙박했던 그 숙소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 다짜고짜 들어가서 저 내일 결혼해야 되는데요. 내일 그 헤어 메이크업 다 부탁드릴게요 해서 웨딩 메이크업 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해 주셨던 분께 내일 비디오랑 사진도 촬영해야 되는데 혹시 비디오그래퍼 아는 분 있냐 여쭤봐서 그분도 또 급하게 구해서 이제 여행 겸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을 통해서 진정한 그 축하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요. 양가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게 온전하게 축하하는 마음을 만끽하면서 결혼식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강연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했는데요.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 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여행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떠나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